우리가요, 연예인들한테는요, 최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저버린 사람이 있어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2012년에 데뷔했다가 2019년에 해체한 BAP라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있고요. 이제 이미 해체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 가수인 거죠. 그 운전자가 지난 26일 밤 11시 30분경에 서울 강남구의 이 학동 사거리 쪽을 운전하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10m 정도가 휘어질 정도로 강하게 들이받는 세상에. 그런 사고를 냈습니다. 이 장면이네요, 지금. 네, 당연히 이번에도 음주운전입니다. 술 마신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한 후에 저렇게 중앙에 있는 저렇게 보세요. 분리대까지 휘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 사고 이후에 해당 운전자를 붙잡았다면서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저기 아마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제 도망가는 것도 이제 물피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뺑소니입니다. 저것도.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격을 하고 경찰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추적에 나선 경찰관이 약 한 8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 차량을 이제 검거를 한 거고요. 아하, 네. 검거해가지고 운전자가 누군가 이제 보니까 조금 전에 홍종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BAP의 멤버 힘찬 씨. 네. 예, 이 사람인 걸로 이제 발견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명백히 이 검거되고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분간을 경찰하고 실갱이를 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인가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술이 취했어도 할 태도는 아니죠. 결국 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룹 BAP, 다소 낯선 이름이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힘찬이란 가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때는 그룹 활동했고 지금은 솔로로 전향한 가수랍니다. 힘찬 씨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죠. 지금 뭐 솔로 가수 한참 열심히 해야 될 때 이런 사고를 냈어도 문제인데 사실 지금 이 힘찬 씨 재판 중이었어요. 어떤 일로 재판 중이었냐면 지금 2018년 이 사람이에요? 7월에 맞습니다. 2018년 7월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 남자 셋, 여자 3명 이렇게 함께 놀러를 갔는데 여기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8월에 불구속 입건이 됐었어요. 하하. 그리고 이 건이 지난해 8월에 검찰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었고, 네. 그리고 검찰은 지난 6월에 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계속 공판이 이어지고 있었고, 사실은 이 이제 8번째 공판이 지난 8월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 네. 코로나19로 연기가 되어서 11월 18일 8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하. 음주운전도 나쁘지만요. 일단 이 강제추행이, 물론 이 강제추행 혐의는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힘찬이라는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힘찬 씨는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 간에 호감이 있었다. 호감이 있었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명시적인 동의가 없어도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고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강제추행 혐의 일단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람이 2년 만에 복귀, 뭐 가요계 복귀를 뭐 준비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홍종선 기자님 설명해 주셨지만 2012년도에 이제 그룹 BAP로 데뷔를 했고 지난해 2월에 소속사와는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이제 솔로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 7월에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기소되고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동안 진실과 다른 너무 이야기들이 많아서 힘들었다, 심적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든 죄송한 마음이다 라면서 곧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5일에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 뭐 Reason of My Life라는 건데 이걸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일과 1일, 그러니까 이번 31일 그리고 다음 달 1일에 비대면 팬미팅도 예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25일에 컴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컴백 바로 다음 날인 26일에 방금 보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딱서니가 없네요. 왜? 컴백이 기뻐서 자축 스스로 축하주를 먹은 거예요? 뭐 어떻게 컴백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면은 뭐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아하. 정말로 행동 조심해야지. 이런 사건 사고 한번 나면은 굉장히 형량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자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힘찬 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네. 음주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잃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컴백 앨범의 제목이 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였잖아요. 내 인생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본인의 이름처럼 뭐 인생을 좀 힘차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소식을 듣는 팬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로 행동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네요. Reason of my life. 내 인생의 이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대체 뭡니까 힘찬 씨는? 자, 강제추행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일단 언급을 안 할게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일단 김복준 의원님, 이 음주운전은 지금 현행범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요. 0.264%예요. 얼마나 마신 거예요? 만취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경우는 만취라고 그래요. 네, 엄청나게 마신 겁니다. 네. 다만 이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 형사 입건하고 뭐 면허 취소되고 상응한 대가를 받겠지만 네. 엄청나게 술 마신 겁니다, 이 사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음주운전까지 가도 만만치 상태로 음주운전. 대중들의 또 팬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근데 이 힘찬 씨가 컴백 소식을 알린 게 재기에 그 소식을 알린 게 지난 7월이었거든요. 사고가 2018년 그 여성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안 났지만 그 성추행 혐의가 2018년 강제추행, 네. 7월이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딱 2년 만에 이런 컴백 소식을 알리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팬들이 아니 지금 아직 재판 중인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지금 반성해야 되는 때 아니야? 사실 시선이 이미 좀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컴백을 알리면서 재기를 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심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정말 노력 다해서 말하자면 만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하다 보니 그것도 면허 취소라는 게 0.08만 넘으면 면허 취소인데 0.264예요. 정말 김복준 교수님 말하신 것처럼 만만치 상태다 보니까 팬들은 어디 하나도 편을 들어줄 곳이 없고 실망만 느끼고 있습니다. 힘찬 씨가 알아봤더니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네요. 보니까 본인은 지금 자숙하면서 지금 자숙이란 뜻 알기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뱉는 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 고개를 못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무슨 죄입니까? 정말로 자신의 말처럼 처절하게 반성하고 법의 처벌을 달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